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서버가 있고요. 물리적인 서버 위에 OS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렇게 올리는 형태의 서비스 형태가 되겠죠. 이때는 전체 서버에 고객 한 명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객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서버를 들여왔는데 이만큼 유시지가 이렇게 낮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버리는 부분인 거죠. 그럼 손해가 되겠죠. 다 유틸라이즈 못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좀 비용적인 낭비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또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풀났어. 그랬을 경우에는 서버를 더 옆으로 추가하거나, 만약에 웹서버일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얘가 DB 서버예요. DB 서버인데 리소스가 풀나서 막 되게 느려졌어. 이럴 경우에는 스케일 업에 따라서 이 서버 버리고 좀 더 큰 서버로 변경하셔야 된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서버나 이런 하드웨어 OS 다 구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플랜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이 몇 명 정도 올 거고 하루 트랜잭션이 얼마나 돼서,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메모리가 얼마고, CPU는 어느 정도의 사양에 몇 개가 필요하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얼마큼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S가 여기 설치되기 때문에 OS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윈도우즈를 설치하셔서 서버를 운영하신다면 리눅스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여기서 돌릴 수는 없고요.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리눅스를 올려서 돌리신다면 윈도우즈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OS가 해주는 역할이긴 한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리소스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그런 적 많습니다. 각자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어플리케이션 3 개발했는데 어플리케이션 1 만든 개발자가 코딩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리소스나 메모리 자원을 잘 사용을 못하게 코딩을 했다. 그럴 경우에 맨날 어플리케이션 1이 메모리가 풀나서 이 어플리케이션 2, 3까지 다 죽이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OS에서 같은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1에서 메모리를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2랑 어플리케이션 3가 잘 안 돌아가겠죠.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구매한 하드웨어, OS, 보안, 뭐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유지 보수 다 전적으로 이거를 소유한 사람이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VM이라는 버추얼 머신 방식인데요. VM의 핵심은 요 하드웨어에 이렇게 가상 머신으로 나눠서, 여기는 지금 세대죠. 그래서 세 개의 독립된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세 개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VM에는 하이퍼바이저 기술이라고 그랬죠. OS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게스트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온프레미스에서는 요 머신 한 대당 고객 한 명이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VM이 3개가 있고 고객 3명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전체 비용에 여긴 세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3분의 1씩 n분의 1에서 비용을 지불하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웨이스트 스페이스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이만큼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n분의 1에서 전체 비용을 내야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잘못 개발하면 궁극적으로 여기에 할당된 메모리를 얘가 다 잡아먹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잘못 짠 게 요 OS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컨테이너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자를 꿈꾸고 계시거나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웹 개발자라면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이고요. 자, 컨테이너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서버가 있고 OS 올린 다음에 아까 여기 게스트 OS가 없어요. 여기는 대신에 도커라는 도커 엔진이 자리 잡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서 운영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라는 거는 컨테이너가 뭐죠? 큰 화물선 운반할 때 사용되는 게 컨테이너죠. 예, 개발 환경에서의 컨테이너도 거의 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렇게 짜 놓으시면 예, 컨테이너를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가 컨테이너를 확장했다가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게 요 도커 엔진이라는 거고요. OS가 없는 대신에 도커에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도커가 마치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배 위에다가 어떤 컨테이너를 올려서 운용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도커라는 거는 원래 회사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로 전향해서 지금은 마치 기처럼 이런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도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요 VM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한 방식이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앞에 VM 방식을 살펴보면, 자,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서버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 올려서 뭔가를 하는 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드웨어가 들어와야 되고 OS 설치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개발한 거를 올려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운영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VM의 장점은 그냥 호스트 OS 위에다가 VM 하나 올려서 어플리케이션 올리면 끝이죠. 요렇게 VM 하나 설치하시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컨테이너 시대로 오면서 나 이제 30분도 못 기다려. 야, 내가 개발한 거 좀 바로 올려줄래? 했을 때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도커와 컨테이너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호스트 OS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쪽에 도커에서 OS를 얘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OS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돌날 일이 없겠죠. 얘는 도커에서 각각 컨테이너를 관리해준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이 펑션이라는 개념이고요. 펑션은 어플리케이션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제 VM 위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코드였다면, 펑션은 서버리스 컴퓨트라고 불립니다. 서버리스 컴퓨팅. 예, 서버가 없어요. 그냥 요 위에 이렇게 코드가 돌아가서 실행하는 건데, 얘의 특징을 보면 그냥 코드 몇 줄을 작성해서 그리고 그걸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요 코드는 여기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거는 요 코드 몇 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관리가 필요가 없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요 펑션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고객사가 뭘 해서 결제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이제 트리거라는 개념이 있는데, 트리거는 방아쇠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가 어떤 펑션이 필요할 때 이 펑션에다가 값을 전달하면 펑션이 주르륵 돌아가서 어떤 다른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드르륵 하고 요 코드가 돌아가는 그때 시간, 사용한 시간만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얘는 바로바로 올려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콜드 스타트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서버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콜드 스타트가 있고 반대말이 웜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콜드 스타트랑 웜 스타트랑 어떤 게 좀 편해 보이세요, 여러분은? 콜드는 막 춥고 힘들고 웜은 따뜻하고. 콜드 스타트라는 거는 전원 버튼 눌러서 완전히 재부팅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완전히 컴퓨터를 껐다가 켜니까 OS 올라오고 메모리 올라오고 서버 코드 올라오고,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은 이게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한 10초 정도
요 정도 후에 요 코드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펑션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컨테이너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개발자를 꿈꾸고 계시다면 컨테이너와 도커와 쿠버네티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클라우드 시대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